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TV 김주성입니다. 요즘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업로드 순서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 저것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좀 투서 없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게 그 김주성과 김주성의 Q&A,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얼마 전에 또 댓글 오늘인가 언젠가 올라왔는데 또 제 선이 또 문제라 이게 자꾸 이게 선이 앞으로 가는 데 대해서 좀 뭔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을 묶어 놓게 되면 제가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이만갑 때도 뭐 이게 그 핸드 제스처라고 하나요?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게 또 김주성만의 뭐 뭔가 그 트렌드처럼 됐었고요. 그리고 베나TV에서도 사실 그 손 동작에 대한 걸 좀 살짝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조신하게 앉아 있자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한데 아무튼 최대한 이게 손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은요. 이거 참 죄송하긴 한데 벌써 이게 그 시청자 MB님께서 닉네임 MB님께서 주신 답변인데, 이 질문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들어왔던 뭐 지하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자, MB님께서 이젠 일주일 전이 됐네요. 북한의 출생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료 계층과 적대 계층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떠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참 재미난 게 뒤끝에요 이게 가로치고 핵심 계층은 별로 알고 싶지 않대요. 뭐 이렇게 핵심 계층이라면은 뭐 일단 이게 북한에서 분류가 돼 있지만, 근데 일단은 핵심 계층에 대해서도 살짝 이게 그 설명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전체적인 질문에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북한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요. 불미스럽지만 논문은 발표 못하고 일단 과정만 수료하고 이제 뭐 포기했어요. 일단은 뭐 학예학직의 길이라는 게 참 순탄하지 않구나 하는 거 절감도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현성일 박사님이라고, 이거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현성일 박사님이라고 북에서 오신 북한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수업을 들었었어요. 뭐냐면 북한의 국가 전력과 파워 엘리트라는 제목인데, 바로 이 책자, 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책을 서술하신 분입니다. 네, 현 박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멀리서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제 인사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답변도 답변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출생 성분, 뭐 아마도 아시는 분은 상당히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말하면 이게 성분 제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이조 시기에 신분 제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봉건 통치 계급이라고 하나요? 사회라고 하나요? 그때 뭐 산농공상이라는 4계급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은 역시 여전히 현재도 주민들을 뭔가 물건처럼, 네, 분류를 갈라서, 네, 각자에게 이렇게 성분을 규정을 해서 그 다음에 계급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흔히 북한의 계급 정책이라고도 하고요, 계급 노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3계층 51부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3계층이 뭐냐면 일단은 한 사람을, 네, 3개의 부류의 계층으로 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게 책에도 소설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계층. 네. 요 안에 아마 핵심 계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료 계층.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빨간 편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다른 편도 될 수 있고, 우리 편도 될 수 있고, 적 편도 될 수 있는, 막 동렬한다. 그러니까 중간이죠. 어느 정도 보면은 중간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적대 계층. 이렇게 3개로 계층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 3계층을
다시 세밀하게 51개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네, 이게 51개 부류라는 게 51개 항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이런 뭐 성분을 또 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분을 규정할 때, 그래서 북한은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출생 성분과 사회 성분, 이렇게 가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급을 설정을 할 때 출생 성분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게 따라서 내가 기본계층도 될 수 있고 동료계층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회 성분은 뭐냐면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나가서 첫 직업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갔잖아요. 그러면 제 사회 성분은 뭘까요? 학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어떤 분들이 선분계 규정을 할 때 보면은 일제 때, 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성인이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예,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 예, 어느 대학에? 일단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일본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계층에 속할까요? 동료계층에 속할까요? 적대계층에 속할까요? 예. 당연히 동료계층 아니면 적대계층이겠죠. 기본계층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못 들어가는데 동료계층이냐 적대계층이냐를 가리는 거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뭐 일본 사람의 돈을 받고 학교 다녔다.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예를 들면 일본 군이었다라든가 일본 자본가였다. 왜냐면 북한 아시잖아요. 적대계층 속에는 지주 자본가가 무조건 들어가요. 예. 유산층은 무조건 적대계층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당연히 적대계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좀 더 이게 자세하게 얘기했고 현 박사님의 책을 이렇게 소스를 하자면요. 여기 보면 이 북한의 이게 계급 원칙, 이거는 계급 노선은 1957년 5월에 당 상무위원회, 지금도 뭐 김정은이가 쪽하면 무슨 상무위원회 열고 정치국 회의 열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당 상무위원회에서 반영면 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때 대하여라고 하면서 여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1964년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때 돼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각 주민들을 몽땅 다 이렇게 성분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71년 말까지 전 주민들을 3개의 계층과 51개 부류로 다 나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야흐로 북한에 이런 계층이 생긴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거를 설명하자면 아마도 한 여러 회 찍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골아파요. 이거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이게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기본 핵심 질문 뭐냐면 동료계층하고 적대계층의 차이가 뭐냐.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동료계층이라 하면 이자처럼 뭐 모든 그런 3계층 51부류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동료계층이 됐지만 그 다음에 이게 맞으면 최종적으로 자기 본인의 현행도 들어가거든요. 예. 저는 동료계층이에요. 예. 뭐 할아버지 때부터 따지기도 해요. 예. 할아버지가 뭐 했고 아버지가 뭐 했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뭐 사회성분, 출신성분을 따져보면 이게 동료계층에 속한다라고 할 때 내가 만약 현행에서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 탈북을 했다거나 뭐 어찌어찌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적대계층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일단은 동료계층하고 적대계층 하게 되면 기본계층 내놓고 북한에서는 이 동료계층이나 적대계층이라면은 제한점을 둬요. 일정의 호드를 두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출세를 한다? 할 때 동료계층이면은 어느 개선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적대계층이면 아예 못 올라간다. 다시 말해 출세의 길이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동료계층과 적대계층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동료계층이 기본계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뭐 그네들의 말로는 당의 무한한 충실성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예,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예, 뭐 공적을 쌓아야 기본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게 이 계층의 이행이라고 할까? 이게 변화 과정.
그러니까 신분 제도에서 신분 세탁이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성분이 나빠요. 근데 남편 쪽은 이 간부인데 성분이 좋아. 기본계층에. 기본계층과 동료계층이 결혼을 했을 때 당연히 아내는 북한에서는 가부장적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자의 성분을 첫째,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 성분이 첫째이기 때문에 아내의 동료계층이 당연히 남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자식은,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계층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기본계층으로 해서 와이프, 동료계층인 와이프네 집안에 누군가가 또 기본계층의 영향을 받아서 또 출세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만 하여튼 복잡다단해요. 그 사회는. 네, 그 사회의 계층, 계급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 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뭔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당에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간부에 등용이 된다. 네, 우리가 말하는 임명을 받는다 할 때는 당연히 뭐죠? 이 계급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자 말엔 3계층 50일 부류라는 원칙에서 저를 규정을 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통상 620 문건이라고 해요. 이 내부 문건인데 요게 보면은 저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일제 때 뭘 하셨고, 일제 강점기 때 뭘 했고, 뭐, 그 다음에 해방됐을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아버지는 뭘 했고,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면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거는 기본계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짝이 맞아. 막 이런 거죠. 일종의 뭐 옛날 그 귀족사회나 비슷한 겁니다. 네. 일단 이게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뭐 이거는 후에 또 하게 되면 일단 또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설명을 할까 하는데,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결론. 주민재 등록의 결과. 그러니까 북한도 이 71년 말까지 아직 주민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이런 성분을 안 가리다 보니까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 일제 강점기 때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자녀라든가 아니면 6.25 때 아버지가 남한으로 월남을 하셔가지고 그 월남자 가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락인이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갈라놓은 것이 71년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현 박사님이 통계를 찾으셨는데 주민등록 재등록 결과 북한 인구 중 391만 명이 기본계층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15만여 명이 동료계층, 예, 793만여 명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됐대요. 그러니까 적대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완전히 이 기본계층, 동료계층하고 그 비슷한 수가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적대계층이 됐다고 해서 바로 죽이거나 숙청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현행은 냅둬요. 그러나 자기가 사는 곳이 다르겠죠. 어디다? 적대계층은 당연히 도시에 살 고난도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 수가 없고 농촌에 보내거나 뭔가 북한에서 탄광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쪽으로 적대계층을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탈북민들동에서 여러 증언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군 포로분들, 예, 당연히 어디입니까? 적대계층에 집어넣겠죠. 예.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국군 포로들 보면은 한경도 일대에 탄광, 광산 뭐 이런 데서 많이 종사를 하시다가 정말 비명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정말 그 평생을 이렇게 반평생을 고생을 하시던 분들, 예,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갔잖아요. 동료계층이에요. 예, 당연히. 할아버지가 아무리 청년 간부를 했고 뭐하고 하지만 동료계층 속에서도 어느 쪽인가 하면 기본계층 쪽으로 기울여진 동료계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뭐 현재는 어떨까요? 뭐 여기 탈북에서 여기 와 있으니까 당연히 제 계층은 아마도 뭐 북한 호적에 그냥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저도 적대 계층으로 분류가 돼 있겠죠. 네. 이상 김주성 TV였습니다.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에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일단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